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러스트로 가장 기본적인 토트 가방을 그려보는 걸 할 텐데요. 일단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2020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저의 전반적인 아트보드입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도구 박스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자주 쓰는 펜 툴, 도형 툴, 그리고 이렇게 도형을 움직이는 툴 3개를 미리 꺼내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위에 이렇게 도형을 합치고 분해할 수 있는 패스파인더 툴,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스와치, 브러쉬, 심볼이 같이 있는 이 박스, 그리고 스트로크, 트랜스퍼런시 그레디언트를 조절할 수 있는 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이어와 아트보드가 있는 이 박스를 오른쪽에는 항상 꺼내두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일 가장 쉬운 디자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의 토트예요. 일단 그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위에 3반에 이 자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는 뷰로 들어가시면 여기 룰러에서 하이드 또는 보일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센티미터로 일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오시면 여기 이런 가이드라인이 보여요. 이렇게 하고 없앨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한 면을 그려서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그림을 그리는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전체를 다 그리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죠? 저는 또 이렇게 이미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제가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락을 걸어두겠습니다. 락은 여기 옵젝트에 가시면 언락 하실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셔서 락을 셀렉션을 하면 훨씬 뭐가 걸리는 게 없어서 그림 그릴 때 수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일단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저는 반만 그리고 나중에 합체를 해줄 거거든요. 핸들, 다들 아시겠지만 일러스트로 한번 그림을 그려 넣으면 굉장히 그 속도가 손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일러스트를 엄청 선호하는 편이기도 해요. 이게 한번 배워두시면 응용해서 옷이든 구두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이 툴을 썼는데요. 전체를 셀렉트 하시고 이 툴을 누르신 상태에서 맥 같은 경우 옵션을 누르고 여기 중간 지점을 누르면 이 리플렉트 창이 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바로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뒤집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하고 요거를 선택하면 위아래로 뒤집어지고요. 요거를 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카피를 눌러줍니다. 미리 보시려면 여기 프리뷰를 누르시면 돼요. 카피를 누르는 이유는 카피하지 않으면 여기에 남지 않고 이쪽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카피를 하셔야 이쪽도 넘고 이쪽에 새 레이어가 카피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때쯤에는 저는 이 가이드라인을 아예 지우고 이렇게 셀렉트를 해서 커맨드 J
커맨드 J가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는 쇼트컷이에요. 일러스트 하시면 쇼트컷을 대체적으로 손에 쓰는 거를 익혀두셔야 작업 능률이 빨리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살짝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도 나중에 다 그려놓고 이 뒷부분으로 가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지금은 이게 뭔가 어색하고 이게 뭔가 되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바꾸고 흰색 필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만져주셔야 돼요. 이 같은 경우에 저는 오프셋으로 들어가요. 오프셋 기능에서 마이너스 0점 너무 작다. 그러면 0.05 이러면은 그려놨던 테두리 안에서 0.05cm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토트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요런 뒤쪽에 것도 살짝 표시를 해주면 그림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살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려서 회색을 넣고 여기에도 회색을 넣었죠? 맨 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살짝 이런 식으로 그림이 조금 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이런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겠죠? 여기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좋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정말로 무수하게 몇 개고 가능해져요. 카피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무슨 색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는 여기에서 노란색도 해보고 초록색도 해보고 파란색도 해보고 빨간색도 해보고 무궁무진하게 선택을 하셔서 뭐가 제일 어울리는지 한번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패턴들도 넣을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패턴 넣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다 보면 정말로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일러스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작업 지시서를 쓸 수도 있거든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작업 지시서를 쓸 수도 있고 또 좀 더 확실한 비주얼적으로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는 꼭 배워두시면 좋고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배워두셔야 하는 툴이고요. 디자이너라면은 숙련을 하고 있어야 하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 경험을 생각해보면 거의 한 85% 정도를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한 15%는 포토샵보다 일러스트의 사용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나중에 핸들만 바꿔서 핸들 좀 더 길게
하겠다 하면 핸들만 바꿔서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그리는 이 방법은 잘못됐지만 핸들을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나는 조금 다른 모양의 토트를 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의 사각 토트를 만들고 싶다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변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토트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약간 아래가 더 긴, 뭐 해서 이렇게 핸들을 위에 또 이렇게 단다거나 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변형을 손으로 처음부터 그리지 않고 가능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바탕으로 두 번째 그림도 응용해서 그려볼 건데요. 두 번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위에 따로 디자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왼쪽 오른쪽으로 플립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전체적인 실루엣을 그려준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디자인은 따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은 핸들이 이렇게 튜블러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여기 브러쉬, 스트로크의 프로파일을 보시면 여기 완벽하게 스트레이트 라인 말고 이런 두 번째 같은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좀 더 주름이라던가 하는 형태의 거를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왼쪽을 먼저 그린 다음에 전체를 셀렉트 하시고 이 플립 툴을 쓴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이렇게 살짝 차이가 있는 것은 먼저 조인트 하시고 그 다음에 맞춰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도형 툴을 이용해서 여기 가죽 그 패치 부분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오프셋 기능을 이용하시면 한 번에 빨리 될 수 있습니다. 프리뷰 기능을 사용해서 얼마나 안으로 들어갈지 정해주시면 되고요. 안으로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시고 바깥으로 내보낼 때는 그냥 숫자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의 반 정도로 스티치 라인을 넣어줄게요. 한쪽이 맞췄으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나 드래그를 이용하셔서 반대쪽 디테일도 같이 완성해 줍니다. 이제 이 벨트를 들어갈 건데요. 벨트가 지금 세 피스로 되어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버클까지 해서 일단 먼저 올라가는 부분에 벨트를 그려줄게요. 이제 버클을 그릴 건데요. 버클에 이런 테두리의 곡선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리냐가 그림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곡선을 표현하는 거는 사실 조금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괜찮게 느실 거예요. 이제 새로운 툴을 쓸 차례인데요. 이 버클레 같은 경우 중간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패스파인더에서 여기 네 번째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중간 부분이 비게 됩니다. 만약에 이 툴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위에 그렸을 경우에 두 가지 레이어로 인식이 돼서 꼭
이 네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서 버클의 중간 부분을 비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스케치는 다 끝났고 채색을 해줄 건데요. 이때 테두리에만 들어가는 색깔을 선택해서 흰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아웃라인도 이제 까만색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이런 경우에 저는 핸들만 따로 그룹핑을 합니다. 이래야 왔다 갔다 할 때 움직이기도 편하고 셀렉트 하기도 편하고 어레인지 하기가 편합니다. 핸들 같은 경우 앞 손잡이가 있고 뒷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살짝 드래그로 카피를 해준 다음에 뒷 레이어로 보내줄게요.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그림처럼 앞에 버클 부분과 핸들 부분 따로 색상을 칠해주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그림을 그리고 나면 색깔을 자유자재로 변형해서 먼저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일러스트레이터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샘플의 사진에 쓰인 것 같이 라피아 모양의 패턴을 응용할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을 응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라피아 빨리 어떤 식으로 패턴을 응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패턴 만드는 방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지금은 그냥 빠른 방법으로 사진에서 바로 캡처하는 방법으로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 응용하는 방법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일러스트로 먼저 만들어진 다른 패턴을 사용해서 집어넣어 볼 건데요. 보통 패턴 같은 경우는 포토샵으로 패턴을 끌어와서 쓸 수도 있고 일러스트로 끌어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모티브를 직접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일러스트는 스케일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크게 혹은 작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의 스케일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색상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 등등 굉장히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편 일러스트레이터로 가방을 그리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미 일러스트레이터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좀 더 핸드백 쪽으로 응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 실무에서 많이 써왔던 팁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